안녕. 오늘 영상은요, 우리 연휴나 공휴일 때문에 수업이 빠진 반들을 위해서 보충하는 영상입니다. 이것은 리얼 모의고사 5회 18번부터 21번까지 4개 풀어볼 거고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함께 공부하면서 수업 시간에 질문 있으면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ar Animal Lovers, 동물 애호가 분들께 I am writing on behalf of the Protect Animal Organization. 저는 이 조직을 대표하여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On behalf of 뭐뭇을 대표하여 있네요. 동물을 보호하는 조직을 대표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Our organization은 우리의 조직은 was founded 설립되었어요 on the belief that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설립되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that all animals should be respected and treated with kindness. 모든 동물들은 kindness를 가지고 존중받고 대우돼야 된다라는 믿음이네요. 친절함을 가지고 다정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라는 믿음. 그리고 all animals들은 또 must be protected by law.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입니다. Over the past 20 years, 지난 20년간, we have provided lost animals with protection, new homes, and sometimes healthcare. 우리는 제공해 왔어요. lost animals들한테 보호와 새로운 집과 그리고 때때로는 건강 케어까지, 건강 진료까지 하면서 이 유기동물들을 길을 잃은 동물들한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Currently, 최근에 our animal shelter가 full이에요. 우리의 동물 보호소가, 쉼터가 다 가득 찼어요. And we need your help. need라고 하면서 글을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필요해요. 너의 도움이. 뭐 할 도움이냐면 to build a new shelter. 새로운 보호소를, 새로운 쉼터를 짓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We are seeking donations in any amount. 어떤 양이든지 간에, 어떤 액수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분의 기부를 찾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Every dollar raised. 기부가 된 모든 돈은, 모금되어지는 모든 돈은 goes to building homes for animals in need. 필요한 동물들을 위한 집을 짓는 곳으로 갈 겁니다. You can donate to us online at www.protectanimal.org. 여러분은 donate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어요. 이 주소로요. Thank you for considering supporting us. 우리를 지지해 주실 고려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Sincerely Stella Anderson이란 사람이 편지를 보내고 있군요. 형광펜 쳐진 곳에 글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답은 5번. 새로운 동물 보호소를 짓기 위한 기부해주세요. 도네이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글의 주제를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답이 결국 글의 목적이자 주제이기도 한데요. 동물 보호소 설립을 위한 무엇을 요청하고 있죠? 기부. 요청. 이렇게 글의 주제를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1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들어간 데이브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데이브는 set up on his surfboard인데요. 데이브는 그의 서핑보드에 set up 했어요. 우리 stand up 하면 일어나는 거고 sit down 하면 앉는 거잖아요. 그러면 sit의 과거형 set 하고 up이라는 것은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고쳐 앉는 것을 set up, sit u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브는 서핑보드에 고쳐 앉고 그리고 looked around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He was the last person in the water that afternoon. 그날 오후에 그는 물속에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Suddenly something out toward the horizon caught his eye. 갑자기 어떤 것인데요. 저쪽에 수평선 쪽에서 어떤 것이 caught his eye. 그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his heart froze.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It was every surfer's worst nightmare, the fin of a shark. 그것은 모든 서퍼들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었어요. 바로 상어의 fin이었죠. 지느러미였죠.
And it was no more than 20 meters away. No more than은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only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2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거리가 엄청 가까웠어요. He turned his board toward the beach. 그는 그의 서핑보드를 돌렸어요. 해변가 쪽으로 돌리고 started kicking his way to the shore. 그리고 해변가로 그의 길을 키킹하기 시작했어요. 즉 이제 막 이렇게 발차기를 해가지고 해변가 쪽으로 막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shivering 떨면서 he gripped his board tighter and kicked harder 했대요. 그는 그의 보드를 더 꽉 잡고 더 빠르게 발차기를 했어요. I'm going to be okay. 나 괜찮을 거야. 라고 he thought himself. 그는 스스로에게 생각했죠. I need to let go of the fear. 나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해. 라면서 마구 이제 막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5 minutes of terror that felt like a lifetime passed. 5분간의 공포감. 근데 어떤 공포감이냐면 마치 lifetime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처럼 느껴지는 이 공포의 5분이 지나갔어요. Before he was on dry land again. 그가 이 다시 드라이랜드에 있기 전에 다시 마른 땅이니까 해변가에 도착하는 거죠. 그 전에 5분간의 어마어마한 공포가 지나갔습니다. Dave sat on the beach and caught his breath. 데이브는 해변에 앉아가지고 그의 숨을 골랐어요. His mind was at ease. 그의 마음은 이제 걱정이 없었어요. He was safe. 그는 안전했습니다. He let out a contented sigh as the sun started setting behind the waves. 그는 만족스러운 사이를 한숨을 이제 후 하고 내뱉었어요. 언제? 태양이 파도 뒤쪽에서 지기 시작할 때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처음에는 샤크를 보고 깜짝 놀라서 공포에 떨다가 이제는 안심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심경 변화는 1번 scared 했는데 relieved 안도했다 바로 나오지요. 주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것은 서핑하다가 상어 보고 도망 나온 썰 푼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어 보고 엄청 놀랐었는데 이제 도망 나와서 안도했다, at ease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20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장하는 문제에서는 항상 need to나 important to나 you should, you must 이런 거 잘 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형광펜이 쳐져 있긴 한데 should가 밑에 빵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읽어보고 전체를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해당하는 문장 여기부터는 accordingly 따라서 결론을 지어주고 있나 봐요. parents들은 어떤 parents라면 who want a little peace at home. 집에서 약간의 평화를 원하는 부모들은 should guard against comparative comments. should guard, 경계해야 돼요. 뭐를 경계해야 되냐면 비교하는 말을, 비교하는 코멘트를 경계해야 돼요. That routinely favor one child over another. 다른 애에 비해서 한 명의 아이를 일상적으로 더 좋아하는 그런 비교하는 듯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라고 하네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글인데 뭐 해라?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글이네요. 그러면 답은 먼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비교하는 발언을 자제하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놓고 우리가 푼 게 맞는지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ibling rivalry는 형제 자매 간의 경쟁은 natural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especially between strong-willed kids. 의지가 강한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형제 자매 간의 경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As parents, 부모로서 one of the dangers is comparing children unfavorably래요. 위험들 중에 하나는 부모로서 위험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비판적으로 favor하지 않게 아이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with each other. 서로를 호의적이지 않게 비교하는 거예요. Since they are always looking for a competitive advantage. 왜냐하면 아이들은 항상 찾아요. 뭐를? 경쟁적인 이득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이 strong-willed, 의지가 정말 강한 아이들은 승부욕이 막 강하고 이런 애들
애들은 부모가 아이를 비교하는 게 엄청난 위험이다라고 합니다. The issue is not how fast a child can run.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아이가 달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not A, but B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who crosses the finish line first. 누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느냐입니다. A boy does not care how tall he is. 남자아이는 얼마나 그가 키가 큰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He is vitally interested in who is tallest. 그는 극도로 흥미가 있어요. 어디에 누가 제일 크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Children systematically measure themselves against the peers on everything. 아이들은 체계적으로 측정해요. 자기 자신을 뭐에 대해서 측정하냐면 모든 것을 동료들이랑 비교해가지고 자신들을 측정하기 시작해요. From skateboarding ability to who has the most friends.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능력부터 뭐까지 누가 친구가 제일 많냐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동료들과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They are especially sensitive to any failure. 아이들은 특히나 민감해져요. 어떤 실패냐면 that is talked about openly.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실패예요. Within their own family. 가족 내에서 오픈해서 이야기되는 어떤 실패에도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Accordingly, 따라서 아까 했던 문장이죠. Parents who want a little peace at home. 가정에서의 어떤 평화를 원하는 부모들은 comparative comment를 경계해야 돼요. 비교하는 발언들은 삼가야 해요. That routinely favor one child over another. 다른 아이에 대해서 어떤 아이를 일상적으로 favor, 더 선호한다, 편애한다 라고 하는 그런 코멘트를 주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To violate this principle, 이런 원칙을 어기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to set up even greater rivalry between them. 형제 간에 더 심한 라이벌 의식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째라 comparative comment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답이 결국 주제가 될 텐데 그래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뭘 하지 말아라? 자녀를 비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밑줄 친 The Silent Killers, 조용한 살인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문장을 먼저 읽어볼게요. 어딨냐면 아이고 너무 짧네. 그들은 사일런트 킬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부분만 한번 다시 좀 더 보고 힌트를 찾아볼게요. 이것들은 habits이고 behavior이다. 습관이고 행동인데요. 어떤 행동이냐면 that have unnecessarily rigidified into rules. 불필요하게 규칙으로 굳어진 습관과 행동입니다. 비록 written rules can be resistant to change, 쓰여져 있는 규칙은 변화에 저항할 수 있지만 invisible ones are more stubborn 한대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더 완고하대요. 그들은 조용한 킬러입니다. 인데요. 이때 이 그들은 그러면 앞에 나온 이 복수 명사인 invisible ones 되겠네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더 완고하다, silent killer다 이런 건데 보이지 않는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uthor Elizabeth Gilbert라고 하는 작가는 tells the fable of a great saint, 위대한 성인들의 우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성인 세인트냐면 who would lead his followers in meditation. 그의 신도들을, 팔로워들은 명상으로 이끈 어떤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Just as the followers were dropping into their Zen moment, 그들의 팔로워들의 신도들이 그들의 선의 순간으로 빠져들 때 그들은 would be disrupted by a cat. 그들은 방해를 받았어요. 고양이 한 마리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대요. 어떤 고양이냐면 that would talk through the temple, meowing and bothering everyone. 그들은 템플을 돌아다니면서
미야오잉 했대요. 야옹야옹 거리고 모든 사람들을 신경 쓰이게 하면서 걸어 다니는 한 이 고양이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대요. 템플에서 이제 선의 순간에 이렇게 딱 들어가려 명상을 하려는데 고양이가 야옹야옹 거렸대요. The saint came up with a simple solution. 그 성인은 아주 간단한 솔루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He began to tie the cat to the pole during meditation sessions. 그는 이 캣을 기둥에다가 묶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느 동안에 명상 세션 동안에는 명상 기간 동안에는 고양이를 묶어놨대요. 돌아다니지 못하게요. This solution quickly developed into a ritual. 이러한 해결법은 빠르게 리추얼이 되었어요. 의식이 되었습니다. Tie the cat to the pole first. 먼저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라. Meditate second. 그리고 명상해라. 이렇게 리추얼이 되었습니다. When the cat eventually died of natural causes, 고양이가 자연적인 이유로 죽게 되었을 때에 a religious crisis followed. 종교적인 위기가 찾아왔대요. What were the followers supposed to do? 이제 신도들은 뭘 해야 했을까요? How could they possibly meditate without tying the cat to the pole? 어떻게 이 고양이를 기둥에 묶지 않고 명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리추얼이 돼버려가지고 첫 번째로 고양이를 묶어야 되는데 고양이가 없어? 이제 뭘 하지? 이렇게 돼버렸대요. This story illustrates 이러한 이 이야기는 뭘 설명해주고 있냐면 What I call invisible rules, 내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habits와 behaviors예요. that have unnecessarily rigidified into rules. 이것은 불필요하게 규칙으로 굳어져 버린 행동이나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써진 룰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이렇게 규칙으로 적혀 있는 것들은 변화에 저항될 수 있지만 즉 변화해야 된다라고 저항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더 완고하대요. 그들은 사일런트 킬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일런트 킬러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사람들한테 헤빗이나 비헤이비어로 또는 리추얼로 굳어지면서 잘 안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고양이가 없는데 어떡하지? 명상은 이제 못하는 건가? 요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hidden rules인데 that govern our actions unconsciously. 우리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룰, invisible 룰이니까 이것을 hidden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줬고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헤빗으로 자리 잡아지는 것이니까 unconsciously govern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답은 1번이고요. 2번도 선지를 한번 보시면 noises that restrict one's level of concentration. 집중의 수준을 제한시키는 소음인데 이거는 처음에 고양이가 소음을 일으켜서 방해했다는 이야기 앞부분에 관련한 거니까 상관없음. Surroundings that lead to the death of a cat. 고양이의 죽음을 이끄는 환경들 아니었어요. 고양이는 natural causes로 자연적인 이유로 죽었다고 했고요. 4번은 internal forces that slowly lower our self-esteem. 우리의 자존감을 천천히 낮추는 내적인 힘, 자존감과는 관계없는 이야기 땡. Experiences that discourage us from following rules. 우리가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낙담시키는, 즉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는 경험들인데 이거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숨은 규칙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고요. 잘 기억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고양이를 이렇게 한 마리 그려보았습니다. 고양이를 묶어놨던 리추얼이 있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룰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고양이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될지 이제 묶을 고양이가 없는데 메디테이션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했다라는 이야기이네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 뭘 지배한다? 무의식을 지배한다.
오히려 written rules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완고하고 더 변화하기 힘들게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수업 시간에 커버가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요.